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미국은 금년 내 세 차례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고, 유럽 중앙은행은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는 상당히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지 않느냐.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강세를 예상했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또 달러 약세인데 지금은 은 금리 인하 이전에 149엔에서 150엔도 돌파했다가 다시 149엔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금리 인하 인상이네. 인상 전과 외환시장은 변화가 없어요. 즉 엔화 가치에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리를 인상하면 해당 국가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고 얘기하죠. 그 대표적인 국내 전문가가 S은행 금리 전문가인데 저하고는 의견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는 늘 그랬어요. 그분이 대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금리를 인상하면 주가가 내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는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다가 상승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그동안의 경제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나마 그럴듯하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은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경제가 탄탄하지요. 2022년 3월부터 계속 인상을 했지만은 미국 실물 경제가 탄탄하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고, 금리를 인상했지만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는 경제가 문제가 없는데 인하까지 해주니까 주가가 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겠죠. 미국은 이제 일본과 달리 오히려 조금 인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연준 위원들 점도표를 보면 3번 정도 인하할 거다라는 연내입니다. 연내. 그렇지만은 실제 연준 위원들 생각이 자꾸 바뀌니까 2023년부터 이 얘기가 있었죠. 금리 인하 얘기는 연준 위원회 점도표가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와는 달리 금리 인하를 하지도 않았고, 또 미국 경제도 망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개선됐다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여하튼 전문가 예상과 달리 효과도 다르다. 그 금리 정책의 효과도 다르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착륙 기대감이 있는데 더하여 그 기준금리 세 차례 인상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를만 하지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가치가 전문가들 얘기대로 하면 그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죠. 금리 인하를 하니까, 예고를 하니까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또 전문가들과 차이점이에요. 물론 포유환율연구소 생각은 아닙니다. 포유환율연구소는 연초부터 쉽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지 않을 거다. 상반기까지는 100 돌파 때는 아래쪽으로 돌파합니다. 100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인덱스 기준입니다. 그 이후에 결국 100까지 근처 갔다가 다시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 강세 요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화 가치도 하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뭐 세미나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 방송 채널에서도 한두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전문가 얘기를 들은 분은 뭐 이번에 또 당했겠지만은 포유 환율연구소 뭐 분석대로 뭐 행동했다면 외환시장에서는 당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유럽이 이제 문제인데 아직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지금 뭐 장기화되면서 유럽 경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6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물가는 유럽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고 외환 시장도 그렇고 금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국제간 이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보를 가지고 나왔는데, 좀 더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지난 2021년부터 환율이 지속적으로 애행하는 가치가 내렸고, 즉 환율은 올라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등락은 있었지만은 2022년 9월이 고점이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 이후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큰 흐름은 6개월 단위로 보면 올랐죠. 물론 최근 6개월에 와서는 2022년 9월과 대비하면 좀 내린 상태죠. 그때는 거의 1,400원대 가까이도 올라갔으니까 1,450원인가 그럴 거예요, 고점이. 근데 지금은 1,350원까지 50원 안 되네요. 아직까지 1,340원 되니까 한 100원 정도, 달러 인덱스 가치는 100이 아닙니다. 100원이 아니네요. 100점 얼마로 표시하는데, 여하튼 고점 대비로는 한 5% 정도 100이니까, 그죠? 5 내지 6% 정도 달러 인덱스 가치가 내렸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균 개념으로 보면 1300 지금 3, 40원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우리 원달러는 인덱스는 평균은 100 한 3, 4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달러 고공 행진은 아직도 지속 중이다. 이유는 금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금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몇 차례 금리와 화폐 가치 상관관계는 크지 않아요. 왜냐면 정책이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은 물가가 반영되는데, 금리에는 물가가 GDP 성장도 야기할 수 있거든요. 적당하게 물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GDP 성장에 도움이 되고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물가가 적당하게 오르는 것은 달러 강세 요인인데, 미국처럼 실물 경제도 큰 문제가 없다면 달러 고공 행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유로화는 답답해가지고 지금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미국도 한계 기업들은 지금 부도가 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 지금 견해인데, 하여튼 지금 금리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은 외환 시장도 반대로 움직이고, 포유 환율 연구소 예상하고는 반대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 다수 의견하고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포유 환율 연구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외환 시장은 훨씬 더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준금리 대비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건 지엽적인 얘기고, 전체 환율 영향요소 중에 5% 미만일 거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가중치를 보면 이제 다른 부분이 뭐 한 8, 90% 이상을 차지하고 금리는 그저 10%도 차지 안 하니까 뭐 금리 정책하고 외환시장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을 하다가 이 방송을 하는데 지금 참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즉 달러는 등락을 했어요. 추세는 올랐지만 2022년 그 10월 9월 1일이네요. 9월에 가장 달러 인덱스가 100 그때 14까지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원 달러 환율도 뭐 그때가 제일 높았죠. 그런데 흐름은 그 상승 쪽에 있지만은 2022년 3분기가 가장 그 원달러 환율도 높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됐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작업을 한 거는 추세는 계속 상승이에요. 3개월, 6개월 단위로 추세는. 이거는 외환시장 참여자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등락이 없다라는 거죠. 추세 상승을 이제 3개월 단위로 끌어내는 저 나름대로의 그 환리스크 관리 절차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상당히 외환시장 참여자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여튼 오늘 제가 다른 일 하다가 이 방송을 하긴 하는데 금리 정책하고 그 외환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제가 생각할 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외환시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구체적인 이런 얘기는 외환은 아무리 시간을 작게 잡아도 2시간 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성장률이나 금리나 물가나 이런 거는 그래도 2시간 반 정도 세미나하면 어느 정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데 환율은 그 정도로 가지고는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어렵고 또 그걸 모르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일본의 애지요. 대부분 기준금리 인상하면 달러 약세 엔 강세지요. 달러 대비 엔이니까 엔 강세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엔은 약세가 되고 니케이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갱신하려고 하고 있고 여하튼 대부분의 이 외환시장 분야에서 견해가 대부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전망, 즉 정권시장 전망에도 실패하는 것으로 해석은 됩니다. 하여튼 정리하면 그래요. 기준금리 인상하고 환율은 큰 상관관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공부는 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환율 상품을 또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이고요. 국민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